사실 법무부 장관 굉장히 요즘에 화제에 등장 많이 하죠. 이 과거에는 법사위나 또는 국회 국정감사장 등등에서 조용히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말들이 많아졌는데 한번 네 번째 소식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앞으로도 이화영이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장관의 말들, 법무부 장관의 말들. 사진이 언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정경심 교수 혐의는 한동훈 씨가 쥐어짜듯이 뽑아낸 혐의다.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무죄라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저기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측인데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공인인 추미애 씨를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 필요한 사회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다. 이런 등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네. 이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거는 추미애 전 장관부터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이제 앞선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박범계 장관보다 이제 그 전에 그렇습니다. 이 장관을 지냈고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력한 차기 주자로 만들어준 정권 교체 1등 공신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또 원희룡 장관까지 비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이나 원희룡 두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별의 순간을 추미애 장관이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뭐 크게 나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추 장관의 어떤 비판의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신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낯뜨거운 모습이 아닙니까? 네. 감정 싸움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게 법리 대결을 하고 논리 대결을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두 장관이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어떤 논리 대결보다는 말꼬투리를 잡거나 아니면 감정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한동훈스럽다의 주인공이죠.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도 최근에 양평에 가서 이 고속도로를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반박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가 정치적으로 오물을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진짜 정치적 오물은 온갖 궤변과 억지로 국민의 물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원희룡 장관의 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야당의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예타까지 예타를 통과했다는 건요. 정말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그게 어렵습니다. 4, 5년 동안 용역비에만 20억 원 이상을 들였거든요. 근데 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채 2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영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 제기가 된 거예요. 당연히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봤더니 그 주변에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 일가가 부동산 개발 회사는 부동산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산이라고 했지만 선산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상속 재산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관여되지 않았냐? 관여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란 대시 대안이 이렇게 시급하게 나온 부분은 뭐냐? 이걸 어떻게 주무부처 장관이 오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야당 더 나아가서 국민과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문제는 조금 수그러들고 백지화를 하는 애 마는 애 이 논란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원희룡 장관의 그 발언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성공했고요. 상당히 타당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니까 이게 오물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치우고 제대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건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발언 중에 예타 후에 바뀐 게 많아요. 아니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예타 후에 4천억이 늘어서 이해찬 대표 땅 산 거 거기에 연기 IC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이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제가 보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께 고속도로를 선물한대요. 장모님께 고속도로를.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님한테 고속도로를 선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고속도로 선물하려면 이게 IC라든지 나들목이 있어서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걸 선물해야지. 어떻게 분기점, JCT 이거 선물하면요. 선물하고도 이게 빤 맞습니다. 장모님한테. 이게 선물이 됩니까? 땅값도 안 오르는 아니 분기점에 진입로가 없는데 이게 땅값이 오릅니까? 그리고 이게 토론할 때 이소영 의원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답답한 게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개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 땅 중에 언젠가 개발 안 되는 땅이 있습니까? 100년, 200년 뒤에 개발돼도 언젠가는 되겠죠. 이게 특혜입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부터 정치 공세 오물을 치워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뭐 강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재개는 사업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지 국민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